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모습 참 많이 보이는데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잎도 많아져서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가 빨리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또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줘야 나머지 가지들의 영양분이 더 많이 가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데요. 때론 과감하게 자르고 미련 없이 버리기? 이런 것들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Fool's Garden의 Lemon Tree. 3월 3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레몬트리였습니다. 오늘 말일이라서 정리해야 될 일 아마 많으실 텐데요. 버리기 아까워서 자르기 민망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열매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자를 건 자르고요. 버릴 건 버리면서 3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요. 오는 4월 9일 이 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브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죠? 화요일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여러분에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조계 카리스마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변호사님다운 대답이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네. 전성기 퀴즈도 내드렸는데요. 엊그제 헌법재판소가요. 4월 9일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자발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어떤 세 가지 법률이 있었는데 네. 하나가 최근에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은 간통죄, 네. 또 그거보다 먼저 위헌 판단을 받은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도 예.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성매매 행위. 네네. 성매매 행위도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나쁘게 보면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도 있지만 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과 거기에 또 호응을 한 남자 그런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에는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나이 어린 여성이나 좀 자의로 어떤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어떤 생계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이제 뛰어든 사람도 있고 네. 또 그걸 이제 주로 남성들이 이제 돈을 내고 이용을 매춘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그것까지도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형법상으로 사람을 가두는 건데 네. 자발적인 성행위를 했다고 사람을 가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이죠. 거기서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네.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네. 그 재판 중에 법률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네. 그 담당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를 한 그런 사건이고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내에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개 변론을 열어서 예.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재판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성매매 특별법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 그 봉천동 여관의 10대 여학생이 예. 예, 살해된 건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경우가 아마도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앱을 통한 성매매 네네, 사건의 애플리케이션을 그죠? 통해서. 네,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특별법을 아주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고 뭐 네. 일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는 처벌을 해야지 왜 이게 위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네. 목소리도 있고요.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요즘 뭐 가출을 하거나 네, 자퇴를 한 상태, 중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어디 가서 뭐 소득이 필요하니까 네, 이런 그 모바일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불특정 대상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예,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그 중에서 또 좀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살해를 당한 이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사건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조건부 교제 뭐 이런 단어까지 예전에 이제 만들어져. 조건 만남이라고 예. 보통 부르는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 근데 역으로 또 그런 청소년들이 네. 범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죠. 다른 범죄. 예, 근데 다른 그런 남성들을 끌어들여서 성매매 행위에 어떤 착수를 하게 한 다음에 협박을 해서 이제 금전을 갈취하는 그 사건도 오늘 예, 아침에 다뤄졌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예. 어쨌건 이제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존재하면 약간은 좀 이런 부수적인 네.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그 성매매 행위, 성행위 자체를 네. 성인들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게 예.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단지 뭐 이혼 소송에 있어서의 뭐 유책 사유로 다뤄주면 되지 네. 기혼자들 특히 그것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좀 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성인 남녀가 둘이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인데 네. 남자가 아주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여성에게 줬다거나 이럴 때가 그렇죠.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인데 네. 특별히 특정한 한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예. 금전적인 원조를 받고 또 뭐 성관계까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성매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지가 않아요. 이 맞아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해야 처벌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죄질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나쁠 크게 다를 건 차이가 없죠. 없는데 예.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여성들이 생계 활동을 하는 거를 처벌하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남성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예. 금전적인 지원을 그렇죠. 그런 예, 경우는 받는 처벌해서 배제돼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제 네. 헌법상의 원칙에.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위헌론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그런 논점이죠. 네, 그러면 4월 9일부터 이제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나면 좀 네네. 결론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더 재판을 하고 아마 올해 말까지는 아마 선고를 내릴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장윤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71-0945번 771국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이장윤 변호사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사건은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문제가 됐던 유령 수술 사건입니다. 네네. 예, 유령 수술이 뭐 이 정확하게. 유령 네. 수술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진단을 하고 어떤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진단을 해주고 보통 유명하신 분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뭐 예. 병원도 찾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가서 진단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상담. 상담을 해주죠. 네. 그런 유명한 의사분들이 상담을 그렇죠. 직접 해주고 만나서. 수술 동의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네. 보통 성형외과 수술은
전신 마취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원래 예상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대략 난감한데요, 진짜. 그런 경우를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은 좀 경력이 조금 부족한 분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다가 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네. 특히 마취의 경우에도 네.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건데 그렇죠. 그 경우도 조금 예전의 사건이지만 이제 전문의가 아니라 이제 레지던트에 있는 그 분이 들어와서 마취를 하다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도 있고 그래서 네. 문제는 처음에 본인이 받고자 했던 그 의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술이 벌어진다는 점. 네. 거기서 또 사고가 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또 누구에게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네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좀 근절돼야 되는 예. 그런 수술 방법이죠. 그 참 걱정인 게요. 유령 수술을 했는데 잘 돼서 네. 별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사실 유령 수술을 한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되죠.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책임 네. 소재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령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술 동의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의료 행위는 사람 몸에 상처를 나게 하는 행위거든요. 수술이라는 예. 거는. 예. 근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동의를 받고 해야만 처벌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네. 동의서를 쓸 때는 나는 A라는 의사한테 동의를 해준 건데 B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상처가 나게 하는 행위 네. 그 자체가 이제 문제다. 문제네요. 예, 형법상에 이제 상해죄로 이제 처벌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 사고 예를 들어 예정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네. 조금 뭐 얼굴에 약간 흉터가 생기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그 경우는 통상 그 병원의 의사들 관련된 의사들 전체를 네. 보통 원장과 그 수술을 진행한 그 수술 의사 네.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도 하고 네. 민사 소송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 소송도 하게 되면 사실 처벌을 할 법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수술 부작용이나 수술 잘못한 거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네. 사망하면 치사고 네. 상해에 그치면 치상인데 이렇게 이제 처벌받는 경우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네, 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죠. 네, 네. 그렇게 처벌이 되고 민사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본인의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네. 그 정도에 맞춰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데 성형외과 수술은 또 특이하게도 어떤 기능상의 손실을 주는 경우보다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팔을 못 쓰게 됐다,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러면 노동 능력 상실을 계산해서 아. 그분이 벌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손해배상을 하는데 성형외과는 기능상의 어떤 장애는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얼굴 형태에 대해서 저 마음에 안 드는 예, 거죠. 그런 경우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추상 장애라 그래가지고 아. 그게 좀 많이 노동 능력 상실이 많이 잡히지가 않아서 네. 우리가 성형외과 손해배상 소송은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네. 어찌됐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금전적 배상도 받고 네. 또 향후 재수술 약속이나 아.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재수술하는 경우에 네. 그 치료비나 비용. 수술비를 이제 보장받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좀 성형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액이 크질 않다 보니까 네. 변호사 선임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통 뭐 500이나 1000만 원 안쪽에 어떤 배상 금액이 결정이 그래요. 되거든요. 성형외과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선임을 못 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의료분쟁 중재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거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네. 소비자원에도 굉장히 성형외과 사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또 해결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실 때 왜 수술 전에 동의서 쓸 때 그 의사와 하겠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의사 이름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병원 예. 이름으로. 병원 이름이 있고 본인이 수술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의 동의서지 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령 수술에 좀 피해가 많아졌으니까 아마도 그 수술을 하려는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그
누가 수술하는지를 특정을 해서 동의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게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네. 뭐 CCTV 설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뭐또 수술실에도 자기 이름을 붙이고 선생님 이름을 실명제, 붙이고. 예, 수술 네. 실명제를 앞으로 좀 도입하자는 논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금융 실명제가 아니라 수술실 그렇죠. 실명제가 필요할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전성기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2012년에 회사에서 중국으로 어떤 원자재를 수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크레임으로 인해서 단종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단종된 상황에서 부가세를 네. 지불하지 않으면은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갖고 네. 지금 상황은 국가 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라고 하셨는데 관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부가세요. 부가세? 예, 왜냐면 이제 그거는 저희 제품이 나가 네. 있던 거고 다시 거기서 통관하지 않고 다시 네. 넘어온 상황입니다. 예, 예. 아, 통관이 없이 넘어왔다고요? 예, 통관 없이 중국에 통관이 안 되고 한국 쪽으로 다시 반종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부가세면은 보통 우리가 뭐 매입 부가세, 매출 부가세. 근데 그게 다시 수입으로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자금난이 인해서 네.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러면은 물건 대금을 지불할 때 예, 예. 10%의 부가세를 이제 붙여서 내고 물건을 받으시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수출했던 물건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예. 그런데도 이제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부가세를 내야지만 그 물건을 통관이 된다고 해서 그때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통관을 못한 상황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통관 절차가 이제 중단이 돼 버리는 건데 부가세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매입 매출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세금을 말씀하는 건데 아무래도 관세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세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네네.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 플러스 이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제품이면서도 그걸 수입으로 저기가 돼 버리더라고요. 수입으로 인정이 돼서 네네. 그걸 이제 부가세 관세를 전부 내야지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관세에다가 가산세를 붙이신 거 아니세요? 부가세가 아니요, 부가세 별도로. 그래서 지금 국가 기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지금 2012년이면 이미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도가되지 않았나 싶은데 최종적으로 수입이 돼서 그 부가세 처분을 받으신 건 언제세요? 작년 한 6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6월에. 예. 그러면은 날짜로 보면 그로부터 한 90일 내에는 어떤 행정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부가세 말씀하신 부가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는 부가세를 내는 건데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그 당시에 이제 청구 소송이요? 예,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충분히 이제 다퉈볼 수는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날짜가 좀 지나버렸다는 게 좀 문제고요. 관세는 어떻게 내셨나요, 그럼? 그게 왜냐면 그때 이제 관세 부분하고 부가세 저희가 계속 연장을 시켜놨었거든요. 예. 기간 연장을 시켜놨고 요번에 이제 회사 자금이 없다 보니까 뭐로 못한 상황이었어요. 관세도 지급 못하셨고 부가세도 못 냈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게 이제 국가 기속이 돼서 공매 처분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현재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거로는 확인은 남아있기는 하고 공매 처분은 아직 안 됐고 쉽게 팔리는 물건이 아닌 경우가 꽤 있거든요. 원자재라. 예. 그런 경우는 아직도 이제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번 건은 부가세 부분이나 관세 부분 모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관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히 물건이 통관 절차가 끝났으면 중국산 제품이 되는 건데 그 통관이 중단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관세를 붙이는 외국 물품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서 그것도 한번 싸워볼 만 하시고 네. 말씀하신 부가세도 어떤 부가적인 그 어떤 소득이 창출이 되는 의미에서 이제 주는 10% 네. 매매 대금 지급할 때 주는 그런 건데 전혀 그게 아니고 물건이 되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매출로 잡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퉈보실 만한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통관 절차를 대행하시는 관세사님이 계셨나요? 그때 이제 뭐 관세사님은 아니고요. 네. 저기 코딩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거기서 모든 걸 대행을 해주셨나 보네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관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세사분하고 좀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부가세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세무사 관련 게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있죠 회사니까. 예,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어떤 쟁송 과정을 거쳐볼 만은 한데 네. 제가 언뜻 보기에는 날짜가 좀 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한번 세무사님이나 관세사님을 한번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법적인 부분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간이 제가 볼 땐 도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서류가 오고 가는 그 도착 시점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송달 시점은 뭐 90일 이내일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기간에 대해서 좀 봐주는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기간이 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기간 도가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기간 도가가 되지 않았다면은 한번 뭐 이의제기나 소송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도움 되셨죠? 많이 네, 꼭 이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일하시는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 무역법 좀 복잡한 건데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 또 척척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다음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변호사님, 딴 게 아니고요. 예. 항소심 진행 중에. 네네, 소송을 하고 계시군요. 항소심 진행 중에 원피고 합의에 의해서 중간 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재판이 종료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재판이 종료됐는데 한 석 달 후에 다시 이거를 취소시킨다고 취소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소요됐다고 썼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어떤 분이 소송을 하다가 우리 조합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계류 중에 이제 원피고 합의에 의해서 중간 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재판을 종료시켰는데 네네네. 종료된 날로부터 한 석 달 후에 그 종료된 재판을 취소시킨다고 항소심 재판을 취소한다고 취하한다고 취하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아는 견제에서는 취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소취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취하는 보통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소송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이제 소송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하는 게 소취하인데 통상적으로 소취하를 할 때는 별도로 뭐 어떤 금전적인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항소심에서 어떤 중간에 조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소취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2심에서 진행하다가 뭐 더 이상 싸워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금액으로 그냥 합의를 하자. 그 대신 소송은 취하를 좀 해달라. 상대방에서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금전을 받으면서 소취하를 이제 해주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소치하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돈을 더 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예, 이제 예.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예.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1심에서 소를 제기하신 분이 패소를 해서 2심까지 갔는데 네. 2심에서도 이기는 게 좀 어렵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런 걸 이제 권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송을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 소는 없어지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치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별도로 금전이 이제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간에 조정됐다는 그 조정 결정문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는데 그 결정문의 내용을 한번 보셔야 그 양쪽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받았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 수는 있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제가 지금 중간 조정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데 금전적인 얘기는 일체 없고요. 예예. 없고 서로 그 조건만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 선거 부정 사건으로 해서 네네. 항소심까지 갔었는데 그 네.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그 조건만 합의해서 그냥 마무리가 돼가지고 재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재선거- 문제가 아니군요. 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어떤 소송 비용을 이제 물어줘야 되거나 이제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금전적 손실을 없애주면서 원만하게 이제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딱히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또 실제로 3,300만 원 주신 거 보니까 약간 부가세가 붙은 것 같아요. 부가세가 300만 원 들어갔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소송 수임료인 경우도 있어요. 그 돈을 네. 갖다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송상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과연 어디다 지급을 했는지 밝혀달라. 네. 조합장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조합원들이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좀 잘잘못을 따져야 될 문제고 소송 자체에서 뭐 소치하를 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만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네. 근데 좀 변호사님. 선생님, 예,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한 내용으로는 그 정도 파악이 되니까요. 더 자세한 말씀은 변호사님과 이메일이나 아니면 따로 우리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사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저기 온 사연인데요. 4819번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그 회사에서 한 동료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저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아유, 회사에 제가 사생활이 지저분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저랑 어울리기 꺼려 하는데요. 결국 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는 동료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제 왕따 문제네요. 가능하죠. 여기 이제 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네. 그걸 뭐 인터넷이나 문자나 이런 걸 이용하면은 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예,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명예훼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사실인 경우에도 네. 설령 사실인 경우에도 내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는 얘기라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이 아닌 얘기로 이렇게 퍼뜨린 거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이 가능한데 네. 그 경우를 너무 바로 법적 대처를 하는 건 좀 그렇고 네.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약간 경고를 좀 하시고 네. 그래도 계속되고 그렇다면은 증거를 좀 수집하셔가지고 예.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 경우에 처벌도 가능하고 금전적인 배상도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거짓말처럼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걸 안 바라니까. 애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잘 풀렸다는 건지 집 식구가
좀 몸이 불편한데 그것이 뭐 순간적으로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래도 그 아픈 사람이 안 아프면은 뭐 그 식구들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겠네. 나 생각 안 해봤네. 로또 같은 거는 뭐 당첨되면 좋지, 좋긴. 로또가 일단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남자들이 원하는 대출 값을 갚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아파트를 좀 한 채 사고 싶고, 또 차도 사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일반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see the beauty in the world.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거짓말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속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더 많은 분들께 정말 거짓말 같은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흐르는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미라클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얼음물 마시는데 이가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양치 습관을 먼저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은요, 칫솔모가 부드러운 걸 선택하시고요. 양치질은 좌우 방향이 아닌 위아래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또 치약은 마모제가 덜 들어가 있고 시린이 예방 효과가 있는 치약을 써야 하고요. 탄산음료나 산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먼저 입을 헹군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게 이시림 방지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양치 습관 바꾸시고 시원한 얼음물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법, 바로 성매매 특별법이었는데요. 정답은요. 2351님 그리고 77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권혁진의 남해 금산 준비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